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4일 하와이 날짜로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하지를 못했는데요. 그동안에 저와 콜린 집사에게 하와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기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저의 가족들, 한국에 계시는 가족들, 그 다음에 미국 본토에 있는 저희 세 자녀들하고 하와이에 남아있는 우리 아들 하나가 또 있죠. 그 가족들에게 보내는 성탄 메시지는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도 하와이에서 안부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침에 제가 이 나와서 운동하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좋은 장소예요. 그렇지만 한국도 멋있는 장소가 너무 많았어요. 뭐 저기 한국에 있든 하와이에 있든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운동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저희 근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냈습니다. 박바울 선교사님 2년 전에는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최근 보니까 아주 활기차게 여러 곳 다니시면서 말씀 전파하시는 거 모습 너무 좋습니다. 좀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고, 우리 성동 목사님도 그 심장 수술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고 제가 5월달 6월달 금년 5월달 6월달 그 다음에 7월 중순까지 한국을 방문했고,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방문은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딱 안식일 하루 참석하고 간단한 인사만 좀 드리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몇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들의 계획을. 저희 원래 계획은 이제 작년 12월로 이제 저는 거의 뭐 95% 은퇴를 했다고 봐야죠. 95%. 그래서 이제 저 비즈니스 정리도 다 되고, 금년 1월 달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매일 나가서 일하고 그러한 일은 없기 때문에 저희 콜린 집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정은 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희 그 콜린 집사님이 지난 한 3년 동안 굉장히 고생했어요. 이 발바닥 있죠? 발바닥 밑에서 뭐가 자라나 가지고 그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발바닥 표면이 아니고 발바닥하고 발등 그 사이를 이제 그 수술을 해서 그 자라나는 부위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 동안 걸을 때마다 얼마나 그 아프고 그 고통스러웠는데, 미국 의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3년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결국 했는데,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전체적인 그 수술 관계를 이야기를 했더니 두 군데를 수술을 했는데요. 발등 앞에하고 그 다음에 발등 앞에하고 발등 중간에 했는데, 이 중간은 수술하면 안 되는 지점이랍니다. 거기에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도 큰 진도가 없이 또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국 가서 한국 의사의 그 조언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70인데요. 저기 이제 노후가 되면은 이제 좀 아플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들어가서 노후를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2, 3월 정도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정도였는데 4월 달에 이제 콜린 집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갔죠. 그 콜린 집사님 언니가 그 영어로 하면 스트로크인데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이 심장마비는 아니고 그 약간의 그 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와이프는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가고 저는 5월 달에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 한 2달 반 동안 있으면서 여러 생각도 하고 가족도 만나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잠깐 만나 뵙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저희 노후의 그 의료 혜택이라든지 미국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이 콜린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말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깝게 지내면은 그 콜린 집사님의 믿음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저한테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2달 반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에 95%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언제 오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짧은 인생이었지만 저희가 마음속에 많은 계획을 해도 결국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95%는 한국으로 가는 게 제 계획이었는데 5%는 제가 결정은 했지만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 인도해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뭐 하나님 이야기는 못 했지만 95%는 한국에 가는 걸로 하고 내년 2026년 3월 봄쯤에는 이사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돌아와 가지고요. 굉장히 기분 좋게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차도 2대 있었는데 1대 팔고 또 저기 한국에 가서 살고 거기에서 또 혹시 또 일할 기회가 있으면 일하려면은 그 F4 비자가 필요하더라고요. F4 영어로는 F4라고 그러죠. F4 비자를 이 호놀룰루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가서 저기 신청을 했고 10월 중순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살고 또 저기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비자를 다 받아 놨는데 저기 11월 초에 조금 먼 일이 발생이 됐어요. 좀 좋은 일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교에서 브리감영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관광 경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를 대학원에서 했는데 그 석사를 했던 대학교에서 하와이 퍼시픽 대학인데요. 11월 초에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졸업생 중에서 이 관광 쪽에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제로 여행사를 하고 호텔에 커넥션이 있고 그러나 현장 실무하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저를 찾았답니다.
저는 뭐 기대도 안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 대학교에서 지금 한국 대학도 만장하지만 미국 대학도 점점 이 학생들 숫자가 줄고 있어요. 제일 큰 이유는 산학 협조가 안 돼 가지고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는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는데 졸업하면은 이 실제로 현장에 나갔을 때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직장 알선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대학교를 왜 다녀야 되느냐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 때문에 지금 한국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들이 다 그러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그냥 뭐 박사 학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지식적으로는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 실제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이 직장을 잡는다든지 실제 직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아주 심각하게 대학교에서 왜 학생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대학들과 한국 대학들도 보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락이 왔고 11월 초에요.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한 달 전에 저보고 1시간짜리 강의를 한번 해보래요. 이제 테스팅을 해보는 거죠. 지도력에 대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1시간 동안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반응이죠. 학생들이 너무너무 제 강의를 즐기고 좋아했고 또 부총장이나 경영학부 학과장도 참여해가지고 제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부총장하고 대학교의 또 다른 책임자 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관광경영학부의 그 교수하고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갔죠. 그 이야기 끝났는데 지금부터 한 2주 전에요. 12월 초에 저보고 그 하와이 퍼시픽 대학에서 교수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애정 패컬티라고 해요. 애정 패컬티는 전임 교수는 아니고요. 제가 뭐 일주일에 5일 동안 나가서 일하는 그런 교수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나가서 가르치는 그러한 애정 패컬티,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트타임 교수죠.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 그 일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다 제가 작성해서 넣고 지금 크리스마스하고 신년 휴가기 때문에 내년 1월 달 중으로 아마 채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월 지금부터 한 지난달이죠. 이게 2달 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우리 콜린 집사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제가 뭐 계획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 하와이에 남아 있으라는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린 집사님하고 저는 한 2년 동안은 그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대학교를 좀 도와주고 또 저도 교수로서 일하면서 경력도 좀 쌓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강의실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30년 전에 와서 배웠던 그러한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이론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95%는 결정이 됐다 했는데 5%는 항상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음속으로 많은 계획을 하지만
결국은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게 하나님이 저보고 하와이에 조금 더 있으라고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 간단한 근황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그 박바울 선교사님 2년 전에는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최근 보니까 아주 활기차게 여러 곳 다니시면서 말씀 전파하시는 거 모습 너무 좋습니다. 좀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고, 우리 성동 목사님도 그 심장 수술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고 하와이에서 제가 한 2년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보고 2028년이나 2029년쯤에 한국에 들어가서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계획이에요. 모르겠죠. 이 대학에서 더 필요해서 뭐 5년 동안 일해달라든지 아니면은 한 6개월 일했는데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뭐 내년 2026년까지만 일하고 2027년에는 또 제가 한국에 들어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하여튼 물 흘러가는 대로 지금 결정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박바울 선교사님 건강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전 세계에 있는 특히 한국에 계시는 우리 식구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로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